아이고,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는 건 아마 월세를 못 받아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임대인분이라는 의미겠죠? 저는 회사 다니면서 월세 임차인만 한 1000명 넘게 몇 년 동안 관리를 했었고, 월세 연체 상황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월세가 처음 딱 밀리는 순간부터 집주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딱 그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세상 정말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도 이제는 감으로 전화 몇 통으로 어르고 달래면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온라인이랑 AI를 활용해서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임차인을 관리할 수 있고요. 아직도 임차인 관리를 엑셀이나 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보통 다들 처음에는 한 달쯤이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요. 그러다가 2달, 3달 지나고 보증금이 간당간당해질 때쯤 되면 그때부터 밤잠 설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배째라 하는 세입자면 강하게 나가기라도 쉬운데 제일 난감한 유형이 뭐냐면 매번 말로는 다음 달에 낼게요 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막상 다음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달에 낸다 그러고 또 그 다음 달 되면 또 그 다음 달에 낸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 진짜 사람 피말립니다. 그래서 처음 월세 밀렸을 때 착한 집주인 코스프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주인은 월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만만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초반부터 딱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실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교통유발 부담금 내고 각종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못 받는 상황을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원룸 건물이나 오피스텔 월세 주고 계신 분들은 보통 보증금이 많아야 1000, 2000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월세랑 관리비 몇 달만 밀려도 보증금 다 까먹습니다. 제가 겪어본 임차인이 10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월세 밀리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됐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2%에서 5% 정도죠. 5% 안에 들어가는 분을 세입자로 만나게 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이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리 연락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해진 월세 납부 기한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월세 기한을 다소 넘기더라도 내가 언제까지는 입금을 꼭 하겠다라고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대답만 잘하는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배째라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나마 월세를 낼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첫 번째 유형, 미리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기한까지는 한번 믿고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약속마저 안 지켜지면 재빠르게 대응하셔야겠죠.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보통 월세가 한 달 밀리면 한 달 가지고 연락하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하루만 지나도 약속 안 지킨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연락을 하셔야 임차인도 이 집주인은 월세를 진짜 챙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일하게 대처할수록 그분들은 월세부터 낼 생각보다는 카드값 먼저 내고 여행 가고 외식하고 배달시켜 먹으면서 할 거 다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우리 월세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월세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게 됐을 때 부동산 사장님한테 계약서에 이 문구를 추가해서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월세 계약할 때 항상 넣고 있는 문구입니다. 혹시 계약할 분이 뭐 이런 것까지 계약서에 다 넣냐라고 하시면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인데 혹시 월세를 연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되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연 9% 연체료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자 장사하면서 연체료 받으려고 적는다기보다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최우선으로 내게끔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우위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는 연체료를 안 받더라도 원래는 연체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만 그냥 원금만 주세요 라고 생색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혹 월세 안 내면서 보증금에서 까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세입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보증금은 월세 밀릴 때마다 그달그달 저금통에서 동전 꺼내듯이 쓰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퇴거하실 때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비를 연체했을 수도 있고 뭐 집이 많이 훼손됐다거나 아니면 오염됐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돈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했을 때 알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 딱 월세가 밀리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내용증명 작성하고 출력하고 우체국 가서 또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보내는 거 정말 번거롭잖아요. 근데 요즘은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비서나 은행, 경찰서에서 카톡으로 고지서나 안내문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도 이런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용해보시고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월세 연체하는 임차인을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교육도 준비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시고요. 주택의 경우 보통 계약서 보면 월세 2기분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2달 정도는 기다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1기만 연체하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되시는 경우에 2기 연체했을 때 바로 해약 통지를 날리셔야 됩니다. 이때 문자든 내용증명이든 계약 해지 의사를 바로 통보하셔야 되세요. 해지 시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월세를 2기 이상 미납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만약에 이때 보내는 걸 놓쳤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내용증명 빨리 보내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미납 월세에 대한 연체료까지 언급하면 임차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월세 2기분을 연체했는지 여부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원짜리 원룸에서 1월에 100만원, 2월에 50만원, 3월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미납이 됐다면 누적해서 미납금이 18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2달치 월세 200만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기 미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세 미납 금액이 얼마가 누적되고 있는지 이거를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을 상대할 때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서류 잘 챙기고 기록해두셔야 되고 시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법적인 절차를 빨리 시작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야 취하를 하더라도 그 전에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바로 문자나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요. 월세 계약할 때 연체료 문구나 재소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다만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하시거나 세게 나가버리면 그쪽에서 오히려 기분 나빠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과 잘 얘기해서 반영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월세 미납이 발생하면 조금 오바인가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보증금이 충분하다고 해서 만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미납도 같이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간과하다가 나중에 보증금 다 까먹고 손해보고 내보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들어가실 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꼭 같이 넣으세요. 집 안에 그 안내장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효과가 큽니다. 이거 빼먹으면 어렵게 시간 들여서 명도소송 다 이겨놓고 문 열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체력하고 멘탈 다 털려요. 오늘 영상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월세 미납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손해는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